안녕하세요. 항해사 출신 변호사로서 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충돌과 관련해서 해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해상 전문 변호사로서 선박 충돌이 무엇이고 선박 충돌에 따른 사법적, 공법적 법률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끼리 접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선박 충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두와 선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박 충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박 충돌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상법상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상법이 정한 책임 제한 제도, 분할 책임 제도, 특유의 단기의 소멸시효, 선박 우선 특권의 허용 등의 제도가 충돌 사고에 적용됩니다. 민법이 적용되면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없습니다. 상법상의 선박 충돌이기 위해서는 내수 항행선과 항해선과의 충돌 또는 항해선 간의 충돌이어야 합니다. 내수 항행선은 항만 호천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수 항해선과의 충돌은 상법의 충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박이 부두에 접촉한 것 역시 상법상 선박 충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이 물리적으로 접촉해야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상법의 개정으로 선박이 빠르게 지나가서 발생한 물 흐름이 조그마한 선박을 전복시킨 간접적인 충돌까지도 충돌로 본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하여도 선박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이나 호수는 해당되지 않고 해상만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박이 충돌하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해상편의 선박 충돌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선박 충돌은 대부분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이 많은데 상법 제879조는 선박 충돌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선박 소유자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선원들이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선박 소유자에게 일종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선장 등 항해사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선원들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선박 충돌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의 의무는 선박 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 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법은 당사자 간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액수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챕터를 바꾸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항법을 규정한 법에는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등이 있습니다. 상법상의 선박 충돌 규정이 적용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상법의 선박 충돌 규정이 적용되면 물적 손해에 대하여 분할 책임에 의하고 인적 손해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이 적용된다면 선박 충돌은 사실 쌍방 과실이 대부분이어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야기한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법상 정해진 액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상법 특유의 제도입니다. 이를 규정한 것으로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사법적 법률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선박 충돌로 손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박 충돌은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법적인 문제와 형사법적인 문제도 수반합니다. 먼저 공법적인 법률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박 충돌 시 해양안전심판원의 선언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충돌은 항해사, 선장 혹은 도선사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선박을 운항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가진 자만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박직원법과 도선법에 따르면 이러한 면허를 가진 자가 선박 충돌을 내는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바로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기관입니다. 저 역시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선박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해양사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판관들이 선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리는 징계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여 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서 쌍방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것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선원에게 단순히 징계를 내리는 행정심판이라고 하여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선박 충돌은 형사법적인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형법 제187조, 제189조에 따라 선박이 충돌하게 되면 선박 내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오염이 발생하면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작년 12월에 영흥도에서 유조선과 낚시여선이 충돌하여 15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조선의 선장과 갑판원이 사고 당일 긴급 체포되어 1심에서 각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고형은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과 동일한 형입니다. 선원이 선박 충돌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사안전법상 항법과 선박 충돌 시 선원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하고 명쾌한 법률상담 변호사님.com